국회 정곽회 신임 회장에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불교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불교 대중화와 세계화의 길을 제시하는 영화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계간지로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은 불교평론이 과학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스트 휴먼에 대한 화두를 불교계에 던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힐링캠프가 통영 죽도에서 다시 운영됩니다.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 설립자 전원태 MS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와 정치권 가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회 정곽회 신임 회장에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불교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코로나로 미뤄진 성지순례, 경전 공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국회 정각회장에 내정됐습니다. 여야 불자 의원 모임 정각회는 21대 국회 전반기 회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현욱 의원에 이어 후반기 회장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전반기와 후반기 회장을 여야가 절반씩 나눠 맡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에 정각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 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과 함께 두 번에 걸쳐 정각회장을 맡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예선에서 제가 국민의힘 불교위원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약 이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좀 맡아서 공약들 제대로 좀 해주고 우리 정각회를 한 번 더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대표적 불자 정치인으로 통하는 주호영 의원은 국회 입성 전 판사 시절부터 오랜 기간 불교계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 시절에는 인도 부처님 8대 성지와 중국 선종 사찰 등 해외 성지 순례를 진행했고 원래 법회를 활성화하면서 국회 내 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의 신행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경전 공부반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전문 법사님을 모셔서 아침이면 아침 시간이라든지 퇴근 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활발히 이끌려고 합니다. 주 의원은 전통사찰 규제 해소를 위한 법안 개정에도 나서는 등 다양한 불교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교 정책 공약을 주도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불교계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구실을 도맡아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소위 이제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문제된 것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미봉으로 해결이 됐는데 정부하고 다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 의원은 앞으로도 종단의 최대 현안 과제인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조계종단 등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긴밀히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은 총무원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긴밀하게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신임 정각회장은 다음 달 초 조계사에서 취임 법회를 가진 뒤 다음 달 21일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국회로 모셔서 법문을 듣는 특별한 법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교계 현안 해결에 누구보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주호영 의원이 앞장설 21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전 원로회 의장 수봉 세민대종사가 종정예가 중봉 성파대종사의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정 성파대종사를 대신해 세민스님에게 종정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세민대종사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9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면서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세민대종사는 올해 겨울 안거에도 건강이 허락해 선원의 방부를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고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수행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공로패 수여식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3회 스님과 기획실장 법원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문화부장 성공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콘텐츠가 미국 뉴욕에 전해졌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해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홍보 부스를 운영했고 사찰 음식대가 정관 스님과 직연 스님의 시연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저녁에는 뉴욕 치프리아니 이벤트홀에서 유엔 대사를 비롯한 각국 대사와 영사, 관광업계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사찰 음식 만찬도 성황리에 열렸다고 불교문화사업단은 전했습니다. 또 환영회장에서는 청태천 연꽃차와 사찰 부각을 선보였으며 본식에서는 여름 채소 겉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사찰 음식에 이어 후식으로는 흑임자 약과와 천진한 발효차 등이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불교영화축제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각계의 축하 속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국제규모 행사로 도약한 이번 영화제는 불교 문화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불교 대중화와 세계화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국제불교영화제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와 중동, 유럽, 남미 등 34개국에서 총 119편의 불교 장르 영화가 선보입니다. 전인의 카페안에 제2의 영화제가 개최된 걸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화제는 인류 스승 부처님의 삶부터 최신 IT 기술과 불교의 만남까지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최 측은 기존 불교 영화제가 미흡했던 대중성과 흥행성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동시에 입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본 영화제가 머지않은 장래에 명실공히 세계적인 불교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불교 대중화와 세계화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좌석이 열리는 만큼 많은 관객분들이 불교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개막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전 세계 불자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크게 일깨워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매년 새롭게 시도되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회항과 더불어 역사를 거듭하더라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시대에 발맞춰 발전하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각계에서도 영화제 개최를 축하하며 한껏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주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 그런 분들한테 커다란 힘이 되는 그러한 영화제가 되기를 아주 가슴 깊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양적 성장이 국제 불교 영화제의 질적 성장으로 또한 이어지고 불교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화제는 내용이나 장르, 대상 관람객들을 감안해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 상영되며 스님과 동국대 학생들이 연출한 영화만 모은 특별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관람 작품은 예매 사이트를 통해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합니다. 10월부터는 강원 지역에서 시작해 충청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제주 등 전국 상영관을 순회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불교 영화로 하나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는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423km 거리의 삼보사찰 순례를 다룬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 길을 묻다를 폐막작으로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개간지로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은 불교평론이 과학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스트 휴먼에 대한 화두를 불교계에 던졌습니다. 인공지능과 불교에 대해 연구해온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바다로 인류의 성찰이 한데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포스트 휴먼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 이후의 인간을 뜻하는데 생명공학,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류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쩌면은 아주 원시 시대에서부터 포스트 휴먼을 경험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과 그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함께 가야 할지.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 개간지로 창간 23주년을 맞은 불교 평론이 이러한 화두를 공론화하기 위해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휴머니즘 시대, 인간은 기계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인간은 기계를 이용하다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들이 결합돼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무언가 이제 더 힘을 내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의 어떤 기술적 출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몸속으로 들어온 기계, 몸을 확장하는 기계라는 도발적 주제로 포스트 휴먼이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작은 칩 하나를 몸속에 넣어 팬데믹을 예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점 더 우리 몸 안으로 기계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내 몸 안에 그 아주 작은 칩 하나 넣기만 하면 내가 이 팬데믹이어도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어디든지 프리패스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계가 인간의 근육에 이어 두뇌까지 대체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보일 스님은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각기 다르지만 핵심은 결국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정보와 감정, 경험이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술적, 인문학적 성찰들이 결국 포스트 휴먼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 모든 행로가 마치 강이 흘러 바다로 흐르듯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바다에서 모든 기술적인 성찰들, 인문학적 성찰들이 한 바다로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을 잃게 될 것이다. 세계적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이 같은 지적은 포스트 휴먼에 대한 불교적 담론을 촉구하는 화두처럼 들립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을 위한 힐링 캠프가 경남 통영 죽도에서 다시 운영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기업인의 재기를 응원해온 불자 전원태 MS그룹 회장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MS그룹 회장이시고 재기개발원,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설립자이신 전원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재도전 상환학교, 네. 이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공익재단인 이 기관을 어떻게 설립하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내가 마음이 허하고 할 때 자주 가던 죽도라는 섬의 학교가 경매가 나왔어요. 쭉 그 당시에 경상남도에 폐교된 게 많으니까. 예. 그게 우연히 눈에 띄어서 그 폐교를 사서 이 실패한 기업인은 내가 실패를 해봤으니까 두 번. 뭐 돈은 뒷전이고 마음의 안식처가 없더라고요. 대개다가 어렵게 되면
철연, 지연, 학연으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는데 예. 망했다 하면 전부 돌아서잖아요. 예. 대한민국 기업하다가 실패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다가 한 실패한 사람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데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안식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한 겁니다. 네, 제기 중소기업 개발원이 경남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도착하는 죽도에 자리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실패해서 좌절에 빠진 옛 사장님들, 왕년의 사장님들 모아서 힐링 캠프를 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27기까지 수료생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정부 도움을 우리가 처음 독자를 하고 우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쭉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이나 이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죠? 뭐 사회 한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들을 가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실패한 사장님들을 위한 힐링 캠프가 잘 운영되어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못했다가 9월에 다시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자? 근데 우리 재단은 우리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2주간은 철두철미한 자기 반성, 나머지 뭐 한 주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도시에서나 호텔을 빌려서 교육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 환경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첫째 뭐 TV나 그다음에 핸드폰, 뭐 그다음에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뭐 살래도 돈을 주고 살래도 살 데도 없고 하니까 살 데도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뭐 교육하는 동안에는 3주 동안은 외출 금지에다가 맑은 음식 먹고 하니까 우선 몸과 정신이 맑아지니까 아마 굉장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이 뭐 꼭 사업을 재기를 뭐 큰 사업을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되잡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지금 이번 28기 교육은 9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입니다. 3주간 하는데 그전 일주일 전에까지만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지 않고 자영업 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그렇다고 뭐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폐업 사실만 확인되면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받아줄 수 없고 폐업 사실만 확인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도 본인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랬고 많은 어려움을 헤쳐 오셨는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한마디로 한다면 뭐 우리가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초등학교 배웠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위기라는 말은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에 50대 50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기울여서 0.1%만 기울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위기로 되듯이 마음의 중심만 잃지 않고 한 가지 몰입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에 뭐 10년만 몰입한다면 큰 거는 못해도 아까는 말씀 누구나 뭐 하나님이 부처님이 준 지혜가 있으니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불교와도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까이 하던 스님 한 분이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을 막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마음이 했을 때 우연히 그냥 서준 그 큰 돌에 높은 돌산에 그 자생하는 성난 한 폭을 그려주면서 거기다 공존이란 공존하고 나눔을 적어놨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게 처음에는 뭐 예사로 봤는데 자꾸 볼수록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뭐 영향을 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회장님 제가 쭉 보니까
항상 그 편안해 보이시는 게 이게 마음을 많이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편안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그만 기업을 하다 보니까 짜증날 일도 많고 그럼요.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억지로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대한 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양보하고 뭐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아직까지 얼굴에 소심이 있죠. 뭐. 예, 저도 좀 많이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있는 MS그룹 회장, 재기 중소기업개발원 이사장 전원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